예, 이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이 되면서 민주당이 충격과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상보다 이탈표가 조금 많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물론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더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심리를 더 자극했던 게 아닌가. 현재 저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 찬성이 139표 그리고 반대가 138표. 앞서서 저희 류전 앵커가 그 분석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이탈표가 이제 40표 가까이 나온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꽤 뼈아픈 그런 현실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그걸 지켜봤는데 한참 동안이나 그 개수가 불분명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게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도 이런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가 좀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예. 부결이지만 부결 아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재명 대표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 해석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결표 139표, 국민의힘에다가 또 어떤 찬성을 얘기한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도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 20표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또 성향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부결표가 뼈 아픈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예. 138표인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서 부결표가 161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턱없이 모자란 표고 이른바 범야권, 무소속까지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을 얘기하는데 예.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그런 표고 민주당 자체만 보더라도 어쨌든 30표 이상이 이탈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효표, 기권표도 사실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민의 산물이고 차마 가결에는 투표를 못 하겠지만 부결에도 양심상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라고 되고요. 어제 무인지 부인지 불분명한 그 두 표도 사실은 그런 고민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국회의원들이 글자를 제대로 못 써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그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표가 이제 161표가 이제 노웅래 의원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보다 이제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고 그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제 표단속도 하고 자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170석을 넘기느냐, 표를 넘기느냐, 그렇죠. 아니면 160 정도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예.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서 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졌는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탈표다, 고민이다. 이건 전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투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찬성, 가결로 간 사람은 10분 정도뿐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무효 그리고 기권이 합해서 20표 정도 돼요. 이건 무슨 이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충분히 이번에 가결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와 기권으로 해서 이번만큼은 부결을 해줬다. 하지만 이 검찰이 다시 쪼개기 영장으로 오면 우리는 그때는 가결시킬 것이다. 그러하니 그 사이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표에 아주 조직적으로 깔려져 있다.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부결을 시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이제 부결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반대가 아닌 뭐 무효표나 뭐 그 무효표나 이제 뭐 이런 기권이나 걸로 기권이나 뭐, 예. 이런 걸로는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의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러면 이제 부결이 압도적으로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기권과 무효표를 많이 내오게 한다는 거를. 근데 뭐 저도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요번에 무조건 부결을 시킨다는 것 뿐이지 무효표와 기권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감을 준 건 맞잖아요. 이 표결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이 비명계 반명계가 나름 조직적으로 계산한 투표의 결과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자층에서는 이 이탈표를 과연 누가 던졌느냐, 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뭐 반란표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 반란표를 색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자,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걱정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좀 이제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질적인 내용을 고민하고 그럼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뭐 여러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숫자를 놓고 뭐 또 누가 뭐 또 반대표 누가 찬성표 던졌을까 이런 걸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었습니까? 벌써 뭐 온라인에서는 뭐 40명 또는 40명 플러스 알파 이런 명단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이걸 색출하는 게 글쎄 이건 뭐 무기명 비밀 투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어떤 국회의원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수박 인증 제대로 했다 이런 너가 이제 저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그 문자를 보내니까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의원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건 비겁한 처신이죠. 본인이 양심에 따라 투표했으면 당당하게 뭐 어떤 얘기도 하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나 왜 이런 그 국회의원을 겁박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야지. 만약에 그렇게 나는 부결표를 던졌어요라고 단문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회의원 자격이 부족한 정치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사망 선고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허물어졌습니다.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사실상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였어요. 175표 이상 나와야죠. 모두가 다 이제 부결에 참여한다면. 네. 그래서 거의 35표 내지 38표 이 정도가 이제 이재명 대표 사실상 대표 탄핵을 한 거죠. 이제 총선 시간표가 앞당겨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 당과 친명당과 뭐 반명당으로 점점 더 분화가 심화될 겁니다. 민주당. 예, 이 뭐 정치적 사망 선고 그리고 사실상 탄핵. 자, 이제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어떤 표현 뭐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40표라고 해도 그 40표로 탄핵이 됩니까? 탄핵의 수치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138명의 어떤 부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전히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어찌됐건 이 표결 결과는 당내에 완전히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대선 직후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표된 이후부터 사실은 드러났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낙연 후보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잠복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표로서 이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과정을 상황으로 진입이 됐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분들의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결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특히나 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 표결 결과가 자체가 탄핵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결 결과 자체가 탄핵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어떤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간다거나 위기 상황이 되면은 뭐 지지자들이 결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당 지지율보다 올라간다면 예컨대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가표를 던졌거나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분들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이번 부결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뭐 기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대표 측에서 좀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목소리가 앞으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목소리는 더 커지겠죠. 이번 가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뭐 부결이 138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뭐 노웅래 의원보다 오히려 적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일단 부결됐으니까 사퇴하라 얘기가 나올 거지만 더 커질 거지만 사퇴는 없을 거다. 좀 성급하지만 그렇게 관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서른 의원이 본인이 뭐 이 대표와 식사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했다. 이번엔 부결하지만 그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 그것이 사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가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이 대표의 행보 왜 본인이 또 어떤 무리하게 보궐선거 출마하고 대표까지 된 그런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행보, 거기다가 이 대표의 성격, 그리고 사퇴하면 사법적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면서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검찰의 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이제 그때 뭐 그야말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구속이 되거나 하는 그런 타의에 의한 강제로 본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몰리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 이후에 뭐 부결이 됐으니까 이제 자진 사퇴하십시오라는 그런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뭐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이번에는 이게 과연 부결을 장담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경고를 보낸 거잖아요. 일종의 겁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직 사퇴 안 하면 우리가 가결시킬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갈 것이냐. 저는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서 과거 2004년에 후단협이 떠오르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일부가 이 부안해동을 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여당과 이제 야당이죠. 야당과 같이 해서 사실상 탄핵 소추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역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 당 내부의 문제를 사실상 내부에서 정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이러한 과정, 특히
지금 야당 지지자들은 이 검찰의 수사를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보복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지금 현 대표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영장이 오더라도 그냥 뭐 가결되면 실질 심사를 보고 거기서 뭐 구속되면 구속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권고문이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뭐 부결을 하더라도 다음번에 나가면 판사 앞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그 심의를 받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그 영장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다시 한번 표결을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권능인 불체포 특권을 끝까지 활용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실질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거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끝까지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영장 실질 심사 영장이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재청구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 부정부패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면 당직에서 이제 뭐 정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사무총장의 이야기도 있고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뭐 바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지난번 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원 80조를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예 없애려고 그러다가 이제 일단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예전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바꿔가지고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당무위원회 대표가 바로 대표죠.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런 거 이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는 단어를 써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생각도 그렇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 생각도 그렇고 당원 80조를 적용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당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도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넘어온다면 이번엔 가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 또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로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정치는 생물이다, 살아있는 것이고 시각각 변한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면 가결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때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제 표결 결과로 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얘기했고 김관수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무효를 만들고 기권을 만든 그것이 뭐 그분들이 글자를 잘 못 써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분들이 바로 다음에는 정말 이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여 표의 이제 이탈표가 물론 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40표나 이탈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민주당의 또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은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년 총선이 갖는 의미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 총선을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이거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얘기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해서 총선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관심사잖아요. 전 그 요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컨대 이제 검찰이 아주 유력한 증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이건 유죄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금 뭐 공소장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체포 동의안 내용을 봐도 아주 유력한 증거물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1%의 국민들이 이거는 그렇게 정치 탄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요인은 뭐냐? 결과적으로 저는 당 지지율이라고 봐요. 1년여 남은 이 장면에서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뭐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사실은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예. 이 대표 스스로도 이것이 진다 그러면 사실상 본인의 미래도 아무런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거취는 분명히 유동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인은 결과적으로 당 지지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지금과 같이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경합하는 상태로 유지될지 오히려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면서 본인도 다른 선택의 어떤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참 야당복은 타고난 것 같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치권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야당이 이제 제대로 못해서 이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당을 못 넘어서거나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을 못 넘어서는 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야당복 얘기하는 거 내년 총선에 이 대표가 대표 지휘하면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은 참 슬픕니다 사실은. 예. 이게 누가 잘하냐 경쟁이 아니라 우리도 못하지만 저쪽이 뭐 더 못하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슬픈 얘기고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사실상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예. 뭐 그러나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한다고 해서 꼭 뭐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관이라고 본다면 뭐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럴 수 없는 얘기고요. 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현재 뭐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서로 망하자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저랬다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쟁도 해서는 안 되고 정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아까 정치 탄압, 뭐 조작 수사, 먼지가 털이가 많으니까 먼지를 만들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예. 그런다면 저는 헌법적 원칙이 뭡니까? 제가 늘 주장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저는 국회의원이고 당대표고 도주 우려가 있느냐,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는 조작 수사고 증거 없고 뭐 증언밖에 없다. 이런 것에서 저는 당당하게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사직생의 자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우리가 이렇게 낙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경쟁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런 거를 바라고 이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강연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정치적인 움직임을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폭을 넓혀서 국민들의 호응을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대표를 만들어냅니다. 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기존의 다른 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어떤 정당의 지형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진 분을 다시 대표로 모셨다라고 본다면 지금 다른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을 100% 만족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또다시 불러드릴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분들이 그거를 대체제로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제 비대위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불가능할까요? 그것 뭐 분명히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지금 138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부표를 던졌잖아요.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부분의 어떤 인물이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지금의 기존의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란표라고 하면 반란표, 뭐 이분들과의 어떤 연계가 더 크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어떤 지위를 받는 것을 수용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돌아와서도 민주당의 어떤 대표 역할을 자임하거나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50억 클럽 특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억 클럽 굉장히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왜 딸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거액의 돈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또 뭡니까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 뭐 판결 과정에서의 역할이 아직 미지수지만 아니 퇴임하고 나서 왜 듣도 보도 못하던 화천대유라는 데 취직을 하냔 말입니다. 고문으로 하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50억 클럽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검찰이 미적거리죠? 물론 뭐 다른 이재명 대표나 이런 수사를 하느라고 여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검찰이 계속 수사 안 하면 이건 특검으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 여러 차례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샅샅이 수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을 안 내립니까? 현 정권에서 현 검찰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죠. 무혐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현 검찰에서 빨리 최종 결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보고 뭐 특검을 해야 할지 아니면 검찰 수사가 믿을만 하니까 그걸로 가자.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특검을 가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방어가 되겠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 그건 특검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가 없어집니까? 검찰 수사가 무력화됩니까? 그건 아니니까 저는 그런 방어 수단으로서의 특검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